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동대문구가 2025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대구시는 2026년도 국비전략보고회 및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평창군이 산불 방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산불 대응체제 돌입했습니다. 충북도가 주요 업무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부서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여수시에서 2025년 제16기 테크니션 스쿨이 개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전남 경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 석유화학과 함께 전남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포스코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연간 263만 톤까지 무관세 쿼터제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관세가 부과되면 기업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포스코 자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기업 산업 전체에 대한 그림, 어젠다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구체적인 관세 발효 시점이나 부과 지침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포스코는 일단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강판을 비롯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면서 민관 협력을 통한 긴밀한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전력망을 깔아줘야 되고요. 유연 자원을 확보해 줘야 되고 엄청난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있다는 것은 목표가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전남이 정말로 엄청난 기회를 지금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수한단 석유화학 산업의 장기 불황에 이어 포스코의 대미 수출 타격 우려까지 가뜩이나 실적 악화로 허덕이는 전남 경제에 거대한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TV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자치 발전과 대중적 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협약은 2025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균형 발전 및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양 기관은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포럼 공동 개최 및 방송 콘텐츠 제작,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10대 정책과제와 비전 관련 심층 프로그램 제작,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익 캠페인 추진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우리 지방자치 30년 개혁과 성공의 새 길을 여는 그러한 긴 여정에 같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이 하는 모든 행사나 모든 프로그램은 지방자치TV에서 이제 앞으로 많이 좀 보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더 발전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좋은 계기가 오늘 마련이 됐습니다. 지방자치TV 김웅철 대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연구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TV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2025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동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구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10억 원으로 생활 불편 개선, 교육,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동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구청 누리집, 구청 방문, 우편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추진 중이거나 특정 단체를 위한 사업은 제외됩니다. 구는 주민들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접수 기간 중 중간 검토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완된 아이디어를 다시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한 주민투표도 실시해 최종 선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군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우리 동네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제공하고 싶다 밝히고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동대문구가 탄소 중립 실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장을 운영해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선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을 운영해 동대문구 주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보장을 비롯해 치료비와 사고 처리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또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해 동주민센터와 아파트 단지를 방문, 기본적인 자전거 정비와 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장을 운영해 어린이와 초보자들에게 이론과 실습 교육을 제공하며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거해 수리 후 저소득층에게 기증하는 사업도 추진됩니다. 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탄소 중립 실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포구 현장구청장실이 망원동 일대를 방문했습니다. 망원동 골목길 일대 보행로의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그 외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2일 제405회 현장구청장실이 운영돼 망원동 일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구청장실은 망원동 골목길 일대 야간 보행 환경 개선 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운영됐습니다. 망원동 일대는 야간 통행 시 어두운 밤길로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야간 보행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방울레로 7길과 포울로 일대 구간에 태양광 도로 표지병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장구청장실을 통해 보행자들이 더욱 안전한 마포구가 되길 바랍니다. 마포구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합정동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주민서명부를 제출했습니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주민대표 등 30여 명은 합정동 군부대 이전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지난 4일 마포구는 합정동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14,272명의 주민 염원이 담긴 주민서명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주민대표 등 30여 명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고충 민원을 전달하고 합정동 군부대 이전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합정동 450-9의 12필지 주변은 한강과 인접해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지만 군부대로 인해 오랜 시간 발전이 멈춰 주민 수건 사업으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에 마포구는 보안시설로 개방되지 않았던 공간이 주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합정동 군부대가 이전되어 인근 주민들이 더욱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는 김정기 행정부시장 주재로 2026년도 국비전략 보고회 및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의 국비 확보 목표액은 8조 6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2,500여억 원 증액한 금액입니다. 이번 국비전략 보고회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실국별 추진 전략과 주요 현안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특히 TK 신공항 건설, 달빛철도 건설 사업 등 경제권 구축을 위한 기반 사업과 글로벌 AX 혁신 기술 개발,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구축 등 미래 신산업 관련 사업들은 반드시 반영시키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미흡한 부분을 2차 보고회까지 보완하고 중앙부처 예산 신청이 마감되는 4월 말까지 수시 보고회를 개최해 신규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초등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미술 작품을 선보이는 2025 찾아가는 미술교실 특별전이 개최됐습니다. 대구시는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지역 초등학생들의 교육 결과물을 예술의 장으로 이끌어 아이들에게 빛나는 성취감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2024 하반기 찾아가는 미술교실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의 작품 중 우수작으로 선정된 126점이 전시됐습니다.
찾아가는 미술교실은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주관하는 지역사회 교육기부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미술교육을 제공하고 예술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전시는 대전 꿈돌이라면 시식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체결된 협약을 바탕으로 개발 중인 라면의 맛을 평가하고 상품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평가회에서 소고기 맛과 해물짬뽕 맛 두 가지 라면을 시식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수집된 피드백은 최종 제품 개발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 꿈돌이 라면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혁신적 도전이라며 앞으로도 선도적인 사업 발굴과 확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꿈돌이 라면은 2월 중 포장 디자인과 라면 맛을 최종 확정한 후 오는 5월 공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대전 지역 대표 종합식품기업인 성경식품에서 김세트 1,000만 원 상당을 대전시에 기탁했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김세트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장우 시장은 성경식품은 국내 조미김 시장에서 입지가 굳건한 대전 기업으로 받으시는 분들께서도 참 기뻐하실 것이라며 육현진 대표이사의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농업회의소는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2025년 농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각 사회단체장 등 90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2012년 강원도 최초로 설립된 평창군 농업회의소는 현재 1,018명의 개인 회원과 36개 단체, 특별 회원이 참여하며 농정 협치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대의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농어업인 현장 의견을 반영해 회의소의 대의기구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스마트 농업 등 미래 농업 기술을 활용한 정책을 추진하여 농업인이 잘 사는 평창을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평창군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산불 감시원, 산불 드론 감시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산불 방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산불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불 예방진화대와 감시원 대표의 결의문 낭독에 이어 산불방지기술협회 전문 강사가 산불 예방 및 안전 관련 직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평창군은 오는 5월 15일까지 감시활동과 초동 진화태세를 철저히 확립해 대형 산불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며 산불 예방진화대와 감시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적극적인 감시 및 진화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평창 둔전평 농악보존회는 선안군 농악과 선앙제를 개최하고 지역 전통 민속을 재현했습니다. 행사에는 회원 30명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선앙군 농악을 선보였으며 지역의 안녕과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선앙제를 올렸습니다. 평창군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전통 문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도민들이 문화 혜택을 더 많이 누리고 지역 문화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3대 문화소비 정책 사업을 집중 추진합니다. 첫 번째, 문화소비 365 사업은 도민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관광 등 8개 분야 문화소비 활동에 대해 캐시백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인센티브 예산이 조기 소진됐고 약 21억 원 규모의 지역 문화소비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두 번째,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대상입니다. 발급 후 전국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는 개인당 14만 원이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2006년 출생한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공연, 전시 관람에 1인당 연간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 누리집에서 신청 발급받아 협력 예매처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충북도가 2024년 한 해 동안 주요 업무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10개 우수 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했습니다. 이번 성과관리 종합평가는 지난해 우수한 성적을 달성한 부서를 격려하고
성과 중심 조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일자리 정책과와 농식품 유통과는 평가군 통합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습니다. 이외에도 법무혁신 담당관, 양성평등 가족정책관, 진천소방서 등이 평가군별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고 행정운영과, 투자유치과, 복지정책과, 증평소방서, 농업정책과가 우수부서로 선정됐습니다. 충북도가 도내 163개 지방하천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4억 원을 투입해 충청북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도내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수해 피해 및 사업 여부, 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소요 예산 및 연차별 계획 등 하천별 우선순위를 포함합니다. 이번 계획이 확정되면 163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의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위기 능력을 강화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하천 공간 정비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 혁신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는 저출생 극복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혁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번 회의가 제27회 차입니다. 이날 회의는 정재훈 행복재단 대표이사의 저출생과 전쟁 시즌2 계승과 변화의 길 대책 발표에 이어 실국별 저출생 극복 신규 사업이 논의됐습니다. 정재훈 대표는 발표를 통해 시즌2에서 경제적 비용 지원과 함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실국별 저출생 극복 혁신 대책 논의에서는 음력 7월 7일 견우 직녀 만남의 날을 추진해 미혼 남녀를 이어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한국전력이 나주로 본사를 이전한 지 11년 만에 회사 비전을 새로 선포하고 향후 10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천문학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2의 창사를 각오로 경영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에너지와 솔루션 리더, 한국전력이 빛가람 혁신 도시로 본사를 옮긴 지 11년 만에 목표를 다시 세웠습니다. 단순한 전력 공급자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 유니콘 기업 육성 등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35년까지 매출 126조 8천억 원, 총 자산 규모 199조 원, 해외 성장 사업 매출 20조 원 달성 등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한전이 전력 산업의 리더로서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핵심 기술 개발과 사업 모델 혁신을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 유틸리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영 전반에 걸친 대대적 혁신도 예고했습니다. 사업 변화에 맞춰 부서를 개편하고 핵심 업무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조직 효율화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추가 원전 수주와 함께 신기술과 신사업 매출 비중을 16%까지 확대하는 등 수익 구조를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부채가 200조 원이 넘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I 등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 유가 상승과 전력망 부족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한 한전이 새 비전 선포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나주로 이전한 지 10여 년 만에 발표된 새 비전에 지역과의 상생 협력 방안이 담기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무안국제공항 폐쇄로 지역 관광업계가 고사위기에 놓이면서 광주시가 광주공항에 국제선을 임시 취항하기 위한 사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의 49제가 마무리되면 국제선 임시 취항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되면서 광주와 전남은 세계로 나가는 하늘길이 막혔습니다. 고사위기에 놓인 지역 여행업계가 광주시와 함께 국토부를 찾아 광주공항의 국제선 취항을 타진했습니다.
과거 광주공항에서 국제선이 운항됐던 점을 들어 임시 취항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광주공항이 옛날 2007년도까지 국제선 기능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빠른 좀 시일 내 안에 광주공항을 한시적으로나마 좀 무안공항 대체 공항으로 좀 국제선을 취항해달라. 국토부 관계자는 규정상 인근 공항의 기능 보완을 위해 국제선 취항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관계기관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건은 안전 문제입니다. 광주공항도 참사의 원인으로 꼽히는 방위각 시설이 콘크리트 둔덕형으로 설치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에 나와 전국 공항의 로컬라이저 둔덕을 모두 교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광주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49제인 오는 15일 이후 무안공항 재개장과 국제선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항공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시장으로서 당연한 고민이기 때문에 그 고민을 게을리하지 않고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안공항이 언제쯤 재개장할 수 있을지 여전히 안개 속인 상황에서 광주시가 광주공항 국제선 취항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에서 2025년 제16기 테크니션 스쿨이 개강했습니다. 테크니션 스쿨은 정규 과정 이후 취업 지원 과정이 진행되며 1년 동안 이어지는 교육입니다. 교육 과정은 고용 환경과 산단 기업 채용 방향에 맞춰 인적성과 영어, 화학, 입사 지원서 작성법과 면접 지도 등으로 진행됩니다. 특별 과정으로는 현장 전문가 초빙 강좌와 취업 선배들의 성공 비법 전수, 그리고 교육생들이 취업 후에도 여수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수학 과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가 올해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도민의 생명수인 제주물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위원회는 하천 인프라 활용 방안을 신규 과제로 추가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했습니다. 제주도 통합물관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조례에 따라 수립된 작년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올해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이행계획의 세부 평가 결과 5대 전략 부문에서 평균 85점을 받아 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도정정책이 물관리계획 과제 선정에 반영돼 올해 이행계획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부여 국가유산 야행이 충남 부여에서 열립니다. 국가유산 야행은 부여의 문화재 활용 및 홍보를 위해 대표 관광 콘텐츠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부여 국가유산 야행 사비와 봄은 백제의 아름다운 문화유산 정립사지를 중심으로 주변의 문화시설 콘텐츠를 활용한 야간 프로그램입니다. 백제기약 미맞이 공연과 사비 달밤 스토리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부여에서 신비로운 축제 즐기시길 바랍니다. 달달한 과자나 도넛 등의 간식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중에도 한 가지 예외 식품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초콜릿인데요.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의 경우 플라바놀과 섬유질 덕분에 건강에 이롭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초콜릿도 칼로리와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다량 섭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적당한 섭취량을 통해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